안녕하십니까. K나우 6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일대 대형 산불 여파로 이곳 워싱턴 지역까지 영향을 받으며 대기질 오염으로 건강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현재 미 북동부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위험으로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6일 오전부터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 캐나다 산불로 인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끔거림을 느꼈고 코드 레드 경보가 이례적으로 뜨며 야외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는 미국 북부 국경에 접한 미네소타, 미시간, 뉴욕은 물론 더 아래에 있는 워싱턴 지역 일대까지 내려와 일제히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대기질 상태는 코드 오렌지 또는 코드 레드 경보 사이입니다.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146 정도로 건강에 해로운 수치로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 지역 전체가 공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목요일은 더 해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는 주말이 지나야 이 일대를 벗어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대기오염 영향으로 버지니아 일대 모든 공립학교는 쉬는 시간과 야외 활동 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산불은 이례적으로 400여 곳에서 동시 발생했습니다. 250곳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불길이 맹렬해 다음 주까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CNN은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감소하면서 산림을 건조하게 만들어 산불이 잦아지는 것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급증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5월에는 서부 캐나다에서 산불로 특히 미국 덴버주에 공기 오염이 심각했고 지금은 뉴욕 바로 북쪽에 있는 퀘벡주의 산불 영향으로 동북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오전 10시 기준으로 북동부 지역은 보라색에서 빨간색을 띠며 공기질 상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지수가 151에서 200 사이로 모든 사람에게 건강에 해롭고 보라색은 201에서 300 사이로 매우 건강에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능하면 주말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야외에 있어야 할 경우 N95 또는 P100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7일인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이날 팍스뉴스와의 트위터를 통해 영상으로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지구상 가장 위대한 국가가 누릴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다른 시대에는 다른 리더가 필요하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급진 좌파가 미국을 국내외에서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오늘 아이오와주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 뒤 CNN 타운홀 미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로써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5%에 불과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2021년 1월 6일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전 부통령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대 행보를 걸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 지지자들은 펜스를 배신자로 여기며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펜스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대선 주자로 나섭니다.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캠퍼스 내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6일은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내에서 위그노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이 거행됐습니다. 졸업식이 막 끝난 직후인 오후 5시 15분쯤 인근 공원에서 괴한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비백산의 졸업식 복장으로 달아났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날 18살, 36살 남성 2명은 목숨을 잃었고 31살 남성 1명은 중태입니다. 최소 7명이 총에 맞았는데 4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총을 쏘고 달아난 19살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리치몬드 경찰서장 릭 에드워즈는 총격 용의자, 아마리 폴라드는 죽은 18살 잭슨과는 1년 넘게 관계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장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경찰은 현장 근처를 촬영한 영상이나 제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날 총기 난사 사건 발생으로 인근 학교들의 이번 주 졸업식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주유소에서 차를 잠시 세웠다가 본인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괴한들이 총을 들고 위협합니다. 차주는 놀라 뒤로 달아납니다. 그 사이 빨간색 미니밴에서 내렸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잽싸게 차량에 올라탑니다. 미니밴은 그 자리에서 속도를 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영상은 차주가 퇴근 후 들린 워싱턴 북동부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차량 탈취 캡처 장면입니다. 차량을 탈취한 용의자들은 모자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총을 겨눴던 용의자가 그 차에 올라탔고 차주인 플레밍은 집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피해자 플레밍은 당시 DC 의회 후보로 DC 지역의 공공안전에 대해 자주 언급했었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DC 지역에선 폭력 범죄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고 피해율도 급증했습니다. 2018년 워싱턴 포스트가 지역 경찰서의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DC 당국과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인근 관할 구역은 200건이 조금 넘는 차량 탈취를 보고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그 숫자는 1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대다수는 DC와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의 출범과 팬데믹 정점 이후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매년 발생한 차량 탈취 건수는 전년도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폭력도는 빈 차량 도난과 카제킹은 DC 지역구에서 만연하면서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DC는 팬데믹 이전 2년 동안 카제킹, 즉 차량 탈취가 3일에 한 번꼴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는 민주당 대도시에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DC를 포함해 차량 탈취가 흔하게 발생한 곳을 살펴보면요. 최근 몇 년간 몽고메리 카운티, 페어팩스 카운티 및 알링턴은 차량 탈취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페어팩스 및 알링턴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초봄까지 약 90건의 차량 탈취가 발생했습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2019년에 78건, 2020년까지는 260건 이상, 2022년에는 541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차량 탈취 용의자들은 대부분 청소년들로 차량 강도 관련으로 체포되는 청소년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 탈취는 DC 외에도 대도시에서 같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시카고, 포트워스, 뉴올리언스, 샌프란시스코도 대유행 기간 동안 차량 탈취가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